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아줘, 원제곤, 걸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선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결혼 생활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갈등을 심도 깊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2012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다채로운 인간 심리와 사회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빠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2014년에 감독 데이빗 핀처에 의해 영화화되어 한층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를 찾아줘는 결혼과 관계의 본질,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억압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결혼과 관계, 그리고 그 이면의 갈등. 나를 찾아줘는 닉과 에임이라는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두 사람은 에이미가 실종되면서 점차 그 이면의 갈등과 위기가 드러납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입니다. 에이미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닉은 아내를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의 행동은 자꾸만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실종을 슬퍼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행동에서 차가움과 거짓이 느껴지면서 독자는 점차 그가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에이미의 일기장 속에서는 그녀의 내면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에이미는 결혼 생활에서의 실망과 좌절을 토로하며 점차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이미는 단순히 가정적인 아내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자신이 갇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점차 그 감정을 복수와 분노로 바꾸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적 계약으로서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이 작품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작품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이상적인 아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억누르고 결국 폭발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미의 캐릭터 분석. 가면 뒤의 진실. 에이미 덩컨은 이 소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아내로 묘사되지만 점차 그녀의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이 드러납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남편 닉을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실망하고 결국 결혼 생활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쿨한 여자처럼 행동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조종하려는 깊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을 완벽한 아내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이미지, 섹시하고 똑똑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존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뒤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분노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분노는 결국 그녀의 복수심으로 변하게 되며 에이미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이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복수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에서 오는 억압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비판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플린은 에이미의 캐릭터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면적 갈등과 그로 인한 폭력적인 결과를 탐구합니다. 결혼의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의 경계. 소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물고 독자들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점입니다. 나를 찾아줘에서 결혼은 결코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두 사람 간의 이해와 타협이 아니라 서로의 숨겨진 욕망과 갈등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닉과 에이미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기대와 억압을 바탕으로 점차 무너지며 그 안에서 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퍼즐이 되어갑니다. 에이미는 처음에는 자신을 완벽한 아내로 꾸미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차 드러나고 닉 역시 그의 과거와 비밀이 밝혀지면서 점차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변해갑니다. 독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몰랐고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결혼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두 사람 간의 진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인간 심리의 복잡함. 나를 찾아줘의 후반부는 독자들에게 극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에이미의 실종 사건의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독자들은 이제까지의 추리와 예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에이미의 계획은 치밀하고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냉혹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독자는 에이미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억압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의 반전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넘어서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이기적인 욕망을 그려낸 것입니다. 에이미와 닉은 결국 서로에게 갇히게 되며 독자들은 그들의 결혼이 단순히 상처와 거짓말의 반복임을 깨닫습니다. 플린은 이 반전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본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사회적 메시지와 결혼에 대한 비판. 나를 찾아줘는 단순히 스릴러의 틀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역할과 기대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소설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은 결혼을 통해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이 결국 파멸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에이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플린은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결혼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독자들에게 결혼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 나를 찾아줘는 결혼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스릴러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섬세하게 탐구합니다. 에이미와 닉의 이야기는 결혼의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희생과 복수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히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길리언 플린은 이 작품을 통해 결혼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를 찾아줘는 그 자체로 강렬한 스릴러이자 현대 사회의 결혼과 관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책 줄거리.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어두운 이면을 탐구하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이 소설은 실종된 아내와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남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각 인물의 복잡한 심리와 반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에이미의 실종. 이야기는 닉 다니엘 남편과 에이미 다니엘 아내의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은 날, 닉은 아내 에이미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이미는 집에서 사라지고 집 안에는 싸움의 흔적과 함께 이상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에이미의 실종 사건이 경찰에 보고되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닉은 사건의 초반의 슬픔과 충격을 표출하며 아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찰과 기자들 앞에서 마치 감정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에이미 일기. 에이미의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건의 전개가 미스터리로 가득 차면서 이야기는 점차 에이미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책에서 에이미의 목소리는 일기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에이미의 일기에는 그녀가 닉과 결혼하면서 겪은 감정의 변화, 불만,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에이미는 처음에는 닉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결혼 생활에서 지쳐가며 닉이 그녀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이미는 결혼 생활에서 점점 불만을 쌓아가고 그녀의 감정은 복잡하고 얽히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닉에게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되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자라납니다. 반전과 복수. 소설의 중반부에 다가가면서 에이미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에이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가장에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종 사건을 통해 닉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을 납치당한 피해자로 가장한 후 경찰의 수사망을 조작하여 닉을 범인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세밀하고 치밀하게 닉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일기와 상황을 통해 독자에게 전해줍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감정과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냉정하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합니다. 결말과 후폭풍. 결국 에이미는 자신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가짜 실종 사건을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녀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닉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속임수를 사용하고 닉에게 강요를 합니다. 결국 닉과 에이미는 다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며 서로의 존재가 삶의 억압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닉은 에이미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녀와 계속 얽혀 살게 되며 에이미는 자신의 방식대로 닉을 통제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마치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게임처럼 계속됩니다. 결혼과 진실에 대한 질문. 이 소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뒤틀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에이미와 닉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과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기대, 성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찾아줘는 결혼을 이상화하는 사회의 시선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내며 독자에게 결혼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요 테마와 메시지. 사회적 압박. 에이미는 완벽한 아내라는 사회적 기대에 시달리며 자신을 꾸며가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결혼은 서로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관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실과 거짓. 이야기는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에이미와 닉은 모두 자신을 감추고 서로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심리적 게임. 이 책은 단순히 스릴러가 아닌 심리적 복잡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과 복잡한 심리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독자는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나를 찾아주는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면서 결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감정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기대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길리엄 플린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비판하며 사랑과 결혼이 어떻게 오해와 거짓 속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은 충격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에 사회적 메시지와 심리적 통찰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길리엄 플린의 나를 찾아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스릴러이자 결혼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파고든 작품입니다. 이 책은 스릴러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나를 찾아줘의 주요 즐거운 점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상반된 두 인물의 심리적 갈등.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주인공인 닉과 에이미의 복잡한 심리입니다. 둘은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에게 숨겨진 비밀과 갈등을 품고 있습니다. 닉과 에이미의 시점은 교차되며 독자들은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번갈아 읽게 되는데 이는 마치 두 명의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각자의 갈등과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갈라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긴장감은 독자들에게 책을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즐겁게 읽히는가? 시점의 전환. 두 명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므로 독자들은 각각의 심리 상태와 사건의 전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갈등의 묘사 닉과 에이미의 갈등은 독자가 그들의 내면 세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고 각 인물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숨기거나 반응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2.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요소. 나를 찾아줘는 단순한 스릴러 그 이상입니다. 에이미의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전개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고 독자들은 그 진실을 추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반전과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플린은 여러 가지 편집된 미디어 기사와 뉴스 속 보도를 삽입하여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요소들은 독자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게 만들며 독서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반전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 플린은 사건을 전개하면서 독자들이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짜릿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미디어 조작. 뉴스 보도나 미디어의 편집된 기사 등을 통해 사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방식은 독자가 사건을 파악할 때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만들며 이로 인해 책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3. 사회적 메시지와 심리적 탐구. 나를 찾아줘는 단순히 사건을 추적하는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에게 강요되는 완벽한 아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에이미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아내의 역할을 강요받으면서 자신의 욕망과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로 인해 폭발적인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뒤집어보면 독자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즐겁게 읽히는가? 사회적 비판. 에이미의 행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그 압박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결혼, 역할 기대,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복잡성.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고 갈등과 내면의 억압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독자들은 각 인물의 심리를 파헤치며 그들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4. 반전의 충격과 후유증. 나를 찾아줘의 특징 중 하나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종된 아내를 찾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독자들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 반전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복잡성, 인간관계의 왜곡된 모습, 그리고 각자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강력한 반전. 독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이 반전되며 이에 따른 놀라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반전은 단순히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결말.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그 충격적인 결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책의 결말은 강렬하고 독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5. 영화와 책의 비교와 대조. 나를 찾아줘는 2014년 데이빗 핀처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영화 또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독자와 관객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책을 읽은 후 영화를 보거나 반대로 영화를 본 후 책을 읽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책과 영화의 차이점 탐구. 책과 영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책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영화는 시각적 매체이기 때문에 책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선이나 장면을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배우의 연기. 에이미를 연기한 로자먼드 파이크의 강렬한 연기와 닉을 연기한 벤 애플렉의 미묘한 감정선은 책에서 상상했던 캐릭터들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결론. 읽는 즐거움, 사고하는 즐거움. 나를 찾아줘는 단순히 스릴러 장르로서의 매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메시지, 심리적 갈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긴박한 전개와 반전의 충격을 즐기며 동시에 결혼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 압박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스릴러의 장르적 재미와 동시에 독자들에게 사고를 유도하는 깊이를 제공합니다. 결국 나를 찾아줘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를 넘어 결혼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대한 심리적 고찰을 통해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